국민의 돈이 도둑들에게 돌아가고 권력이 그 범죄를 덮고 검찰이 침묵한다라고 하면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범죄자가 공권력을 꾸짖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60일, 더더욱 명확해진 건 이재명의 목적이죠. 자, 이재명은요, 민생을 외치지만 오로지 사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깜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었겠습니까? 검찰의 항소 포기는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날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 법무부와 대검이죠. 그런데 특정인 이재명과 그의 똘마니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나라를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는요, 이재명이라는 정과 사범과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가지고 1894년 서구식 법제도를 도입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한 이후 130년 만에 대한민국 법은 권력 아래로 흡수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가지고 검찰 조직이 출범을 했죠. 77년 만에 법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요, 나라가 찢기고 너덜너덜해진다라는 거죠. 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전국의 검사장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퇴 후에 이 후폭풍이 더욱더 거세질 것만 같은데요.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받은 정진우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도 대검이 중앙지검 그리고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 이른바 대장동 5인방 전원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야 할 절차가 뭐냐? 바로 검찰의 항소죠. 하지만 이번에 상식이 완벽히 무너진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그것도 자발적이다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억눌러졌다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요, 아는 바 없다라고 침묵했습니다. 검찰총장은요, 지휘권은 행사되지 않았다라면서 책임을 피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결재가 이미 완료된 사건에서 돌연 제동이 걸렸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누군가가 개입했다라는 건 분명하죠. 제 생각에는 동호 앱입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이재명의 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히려 정치검찰의 망동이다 라면서 수사팀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죠. 대한민국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이요, 경찰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기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사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법치의 붕괴, 법치의 사망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론에서 항소 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주변의 권력 추종자들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되어서 우파 플랫폼이 강화됩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보수 우파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 가야 되겠죠. 그 목소리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항소 포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버티는 삼권 분립 중에 정말 대놓고 사법부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자,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됐다라는 건 지금 간판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라고 하지만요, 이미 간판 가리는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항소 포기는요, 직권 남용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법의 마지막 심판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행위입니다. 77년의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죠.
자, 검사는요,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요, 검찰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어디 범죄자들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그 범죄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누구?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요, 이미 항소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실무검사, 부장, 차장, 중앙지검장까지 모두 항소를 전제로 문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접수 직전에 법무부와 대검의 G라인이 갑자기 멈춰서게 한 겁니다. 자, G라인은 뭐냐? 검찰의 내부의 비공식적인 인맥 그룹입니다. 뭐 G가 그룹이다라고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지만 흔히 갱단, 특정 집단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인물을 정점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식 인맥을 지칭하는 거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정치 그리고 언론계에서는요, 이 용어가 사용될 때 대통령에게 충성하거나 또는 권력에 가까운 검사들의 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G라인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대장동 수사의 공판팀에서 알려온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공소의 사실과 같이 지난 10월 31일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었고, 자, 수사 공판팀은 항소기한 내인 전일이죠. 11월 7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해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지휘부의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2025년 11월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11월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였고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사팀 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면서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서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를 승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의 지시가 내려오자 공판부에서는 사표를 쓰고 부장검사 전결로 항소장을 제출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대검은 기다려라 라고만 했고 그 이후 별다른 지시하지 않았고 기다리던 검사들이 밤에 11시 20분쯤에 항소시한 임박하자 답을 달라라고 요구했고요. 대검에서 불허했다라고 합니다. 12시까지 40분 남겨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뭘까? 고의적이죠. 검사장도 위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위가 어딜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거기다라는 거죠.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요. 대장동 사건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만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소심의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뭐냐? 공소심의위원회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서면 지휘도 없이 11시 20분까지 기다리라 라고만 하고 구두로 그 이후에 안 된다 라고 하고 12시 마감 시한까지 질질질 끌다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라는 거죠. 자, 법무부가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등에 대해서 항소와 관련해가지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요거 여기서 거짓말하죠. 왜냐?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거짓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정성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이다 라는 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를 승인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가 지금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성호가 누구냐? 이재명과 동기죠. 이재명의 법적 방패막이로 지금 법무부에 꽂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판례고 뭐고 그건 다 핑계고 이재명에게 불리하니까 항소하지 말라라고 오더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한마디가 수천억 원의 국민 재산을 범죄자 주머니로 돌려준 셈입니다. 자, 김한배가 징역 8년 때려 맞았죠. 8천만 원 넣고 수천억 땡긴 나무기가 징역 4년 받았습니다. 1년에 이 사람들 가져가는 돈이 수천억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한 4년, 한 8년 깜빵 살다가 나오면 수천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깜빵에서 썩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7, 8천억이 있는데 말이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낸 부당 이득이 이제는 항소 포기 한 장으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원래 항소가 진행됐다라고 하면요, 대장동 일당들이 챙긴 수천억 원의 이익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그 돈은 그대로 어디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가 배임 행위입니다. 국민의 돈을요 도둑에게 갖다 바친 거고요. 법무부와 검찰은 그 방조자이자 공범이 된 셈이다라는 거죠. 수천억 원의 규모로 추정되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이 배임액을요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항소의 기회를 고의로 차단한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거고요. 이거는 개인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상이 뭐냐? 갚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뜻이죠.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 그게 국가의 잠재적 재산이었다라고 보면 이런 고위직들이 고의적인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게 했고 국가가 이 수천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대장동 일당들이요, 이 부정 금액이 얼마냐? 7천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비리다라고 하고 있죠. 1조 원. 이게 국가의 재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범죄자들 주머니에 돈을 그대로 두게 된 겁니다. 만약 이 행위가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입증이 돼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 개인이 뭐냐? 대검과 법무부죠. 다시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항소 포기가 대검과 법무부에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면 국가는 그 손해액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한 뒤에 해당 지시를 내린 대검과 법무부 개인에 대해서 구상의 책임을 물어서 그 돈을 토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 부당한 결정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 손해액을 누가 개인의 돈으로 채워 넣으세요 라는 책임이 바로 구상 책임입니다. 그것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권력 영원할 것 같죠? 유한한 게 권력입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이재명 정권이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검찰의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악의 편인 거죠. 자, 이번 사건은요, 검찰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휘한 적 없다라고 아무런 조사도 문서도 내놓지 못하고 한다는 말은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으로 답을 하죠.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비공식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정성호는 직감했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를 자제하라. 공공연히 말을 했죠. 그 발언은 뭐냐? 법보다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번 항소 포기는요, 정치의 승리이자 법치의 패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 법은 사라지고 공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해체를 들고 나온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뭐하고 자빠졌냐? 라고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돈이 도둑들에게 돌아가고 권력이 그 범죄를 덮고 검찰이 침묵한다라고 하면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결론은 뭐냐? 이재명의 탄핵 사유는 이미 성립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요, 행정적 착오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직권 남용,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법무부를 방패로 검찰을 방조자로 만들어서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국민의 신뢰는 산산조각 냈습니다. 법이 멈추면요, 정의는 멈춥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겠죠. 정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항소 포기는 시작일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겠죠. 그 다음은 뭐냐? 대북 송금 사건에 이화영이 특혜 사면할 겁니다. 또 그 다음은 뭐냐? 배임죄 폐지하겠죠. 마지막은 사법부 장악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때마다 국민들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무리한 행위가 결국은 이번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게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예비 빵제비가 빵에 가지 않으려고 온 나라를 멈춰 세웠지만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습니다. 160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